거기 1등이 800점 만점을 받은 채공대 대학생이 1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럼 오성훈. 진짜요? 2위는 김일성대를 나온 북한. 또 북한이에요? 3위와 4위도 김채공대 학생들이 아, 큰일이다. 네,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3대 명문 대학이죠. 김책공대 출신이고요. 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사이버 전사들, 이 해킹 전사들을 씌워낸 장본인을 이만갑에서 모셨습니다. 김흥광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재북 당시까지 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의 교수로 일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요즘 지구촌을 발칵 뒤집어 놓은 북한의 전설적 아주 악명 높은 해커 전사들을 양성하던 김흥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분들을 직접 양성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낸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로 있던 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은요, 북한에서 딱 2개밖에 없는 컴퓨터 전문 대학입니다. 평양의 컴퓨터 기술 대학이 있고, 네. 함흥의 컴퓨터 기술 대학이 있어요. 그 졸업생들이 이제 제가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만은 한 명 한 명이 지금 그림처럼 넘어가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짜고 발상력,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냥 프로그램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사회공학적 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꽉 막혀 있는 보안되어 있는 서버를 뚫을 것인가 심리전까지도 요소까지도 다 배워주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 이거 해킹하는데 심리전까지 들어가네요? 사실 이 해킹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검은색 화면에 초록색 글씨, 흰색 글씨가 막 와라락 나는 다 똑같은 해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해킹에도 장르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웹 해킹, 모바일 해킹, 시스템 해킹 쭈루룩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해커들, 특히 이제 범죄자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사회공학 기법, 영어로 하면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안 시스템이나 요새는 보안이 많이 올라가서 웬만한 서버 앞에는 보안 장비도 있고 컴퓨터 안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도 막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뚫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가성비로 보면 사람을 속이면 사람이 그 보안 프로그램을 끕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해킹 당한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데 악성 코드예요. 근데 그 메모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려면 백신을 끄고 실행하세요.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요 한마디만 쓰면 사람들이 백신, 그 튼튼한 좋은 솔루션들도 다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하면 사실 그렇게 고도화된 공격도 필요 없고 가성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죠. 꺼야 그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야 악성 코드가 돌아가니까. 제가 취재한 북한 해커 피해 사례는 더 흥미로운데 아까 이제 심리전 기술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로맨스.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북한이 여성으로 가장을 해서 이 군 관련자 혹은 보안 관련자 혹은 정보 관련자에게 접근을 해서 로맨스 스캠 기법을 통해서 사랑에 빠지게 하고서 날 위해 뭘 하나 가져다 줄 수 있어라는 기법으로 포섭을 해서 해킹까지 이어진 사례도 제가 취재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심리전 기술을 해킹을 위해서 북한이 다 쓰고 있다고 봐도 돼요. 김흥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초부터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많은 대학 이만갑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함흥 컴퓨터 기술대학 의대사님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김종일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수제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강화할 때 대한 그런 지시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돼서 매 도마다 한 개씩 일거둥중학교라고 생겨났어요. 이 일거둥중학교가 생겨나면서 동시에 또 이제 평양과 함흥에 각각 그러니까 두 군데씩 거기에 컴퓨터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대학을 건설했습니다. 아니 딱 2개를 세웠다면 평양은 이제 수도라서 좀 이해가 가는데 함흥은 왜 선정된 거예요? 그거 이제 함흥하면 막 함흥냉면만 떠올리죠. 그거요. 사실은 함흥이 엄청난 공업지대예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에 이제 이 컴퓨터 대학만 나와서 그렇지 사실 저기에 국가과학원도 있고요. 김책공대나 이런 데서 나오신 정말 그 핵 물리학자들 또 생화학 무기 만드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
사람들이 함흥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제일 먼저 그 인재였던 교수님들이 나쁜 쪽으로 빠진 게 그 얼음이라고 하는 빙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약대가 거기.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네, 함흥이 우리가 함흥냉면만 떠올려서 그렇지 굉장히 기술자들, 그 IT 기술자들, 화학 기술자들, 이 물리학자들 많이 내려가 있는 네. 아주 그 북한이 제가 아끼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함흥 컴퓨터 대학은 그야말로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원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종찰 총국 산하에 있는 해커 부대로 이제 차출이 돼서 전문 해커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일부 사람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군수공업 분야에서 아주 그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아주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차출이 돼서 뽑혀갑니다. 최첨단의 기술과 마약을 같은 곳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게 참. 자, 어떻습니까? 김정일의 지시로 만든 대학이니까 그 선발한 학생들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학생들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 영재라고 하는 애들은 이게 여기에 뭐 잔빛이라는 이야기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을 싹싹 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받을 때 다양한 시험을 칩니다.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실리를 든다면 이 기억력 테스트를 위해서 네. 15개의 숫자와 문자들을 이제 무작위로 패턴을 펼쳐놓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3초 만에 이제 보여줘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넣었던 순서와 그 패턴을 그대로 맞춰야 돼요. 15개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실제 해보면 아니에요. 이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위치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왜 기억력을 이렇게 중시하냐면 우리 그 전문가님도 계시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일 초기에 짤 때는 지금처럼 영어나 또 한글을 섞어서 쓴 게 아니었어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건 1과 0밖에 몰라요. 그 기계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명령어가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달달달 다 외워요. 사람이? 예. 정말 그 영어 단어 4개짜리를 갖다 5,000개를 외워서 프로그램 짤 때 그대로 짜는 겁니다. 진짜 그런 천재 보셨겠네요. 진짜 대부분 다죠. 대부분요? 네, 대부분. 야 정말 말만 들으면 사실 저희가 지금 진짜라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재들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몇 초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책을 읽을 때 저렇게 읽었어요. 대신 오빠는 기억도 못 하잖아요. 넘길 수는 있어요. 하지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읽었습니다. 예. 다 10초. 읽을 때. 맨 처음 주체 103 2014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 그다음. 그리고 어충 예. 100g, 300g, 10m, 야. 25돌씨. 그리고 됐습니다. 사진 찍은 거야, 사진. 눈에. 그러니까 눈에 이건 탁탁 매우 찐. 특이한 경우입니다. 실력증 2. 봉화 3. 마라손 4. 시림 5. 오란수 6. 삼남경 7. 수첩 8. 절벽 9. 개구리 10. 영어공 유학생 27분입니다. 야, 그것까지 다 외웠어? 순서까지? 34분입니다. 우리도 메뉴판은 저렇게 달달 외웁니다. 11개의 금메달을 포함하여 28개의 메달과 3개의 금컵을 획득하고 나라별 순위에서 제1위를 하였으며 해킹 실력만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팽팽 도는 애들을 가져다가 해커로 만들어요. 근데 그 실력이 전 세계에서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미국에서 열린 해킹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700명이 참가한 국제 해킹 대회였는데 거기 1등이 800점 만점을 받은 북한 김책공대 대학생이 1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럼 퀴즈. 2위는 어느 나라 국가의 대학생이 차지했을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겠지. 아까 잠깐 이렇게 시상대 보니까 중국 국기 보이는 것 같던데. 오성훈. 진짜요? 2위는 김일성대를 나온 북한. 또 북한이에요? 자, 그럼 1, 2를? 좋아. 3위는? 와 이런 김책, 김일성 다 나왔잖아요. 저기 함흥 컴퓨터 대학교. 3위와 4위도 김책공대 학생들이 아, 큰일이다. 네, 싹쓸이를 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1, 2, 3, 4위를 북한이 싹쓸이 했다라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해킹 능력과 관해서는 앞으로도 북한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한국에서는 사실 이 대학교 하면 뭔가 그 캠퍼스에서 낭만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 수재자들만 좀 모아놓은 이 수업은 좀 분위기가 좀 험할 것 같은데 실제는 어때요? 똑같죠. 배우기는. 아, 그래요? 예, 뭐 모든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컴퓨터 시스템은 완전히 뭐 군대식입니다. 똑같다고 해놓고 군대식. 예, 군대식. 데이트도 하고. 왜 군대식이냐면요. 대학에 학생들이 그런 학년이 있고 네. 학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에는 연대장이 있고 학생 연대장, 학생 북한은 대대장, 중대장, 학급은 소대장이에요. 맞아요. 이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그 2000년 초반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 기술 전문 기술 대학인데 함흥 컴퓨터 기술 대학만 해도 컴퓨터가 한 100대 정도 있는데 학생들은 뭐 300명, 400명 되지 않습니까? 내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내 가방 안에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리고 컴퓨터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내 앞에 순번을 기다려서 종이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쫙 짜가지고 내 순번이 되면 앉아서 타이핑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코드 결과까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 쓰는 그 시간이 너무 짧고 그 시간을 어떻게 쟁취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그 많이 프로그램을 틀리지 말아야 되니까 짜고 또 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너무 이제 많은 걸 외우고 또 고심하고 짜다 보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지 못하니까 하다가 해가 딱 돌아요. 해가 딱 뇌가 엄청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전순국이라고 너무 정말 그 제 수지자인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핵 돌았단 말이죠. 혹시 뭐 애고대학도 그렇게 정신이 돈 사람들? 우리는 없습니다. 여긴 그 정도는 안 하는 거지. 우린 그 정도로는 에너지를 너무 머리를 쓰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는 뻔하고. 네. 자, 오직 사이버 전사로 이제 성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이제 공부들을 합니다. 또 국가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양성을 하고. 네. 그렇다면 해커 부대를 그럼 있다는 걸 처음 아시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저는 이제 1998년 경이었는데 네. 평양에서 아주 그 일군의 어떤 고위 장교들이 저희 대학에 찾아왔어요. 네, 와가지고 5명을 딱 데려가겠대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장군님 명령 받고 왔는데 우리는 총과 폭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키보드로 우리가 적을 제압하고 저 공격하는 그런 부대다. 5명인데 제일 성분도 좋고 실력인 사람 달라. 그래서 5명을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 우리 애들하고 평양 컴퓨터기술대학 애들하고 김석공대하고 이과대학 이 6개 대학의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아마 거기서 평가를 했나 봐요. 네. 평가인데 우리 애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 해 와가지고 그 해 125명 전체 졸업생을 다 데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98년도인데 98년도 6월 달에 바로 아주 역사적인 북한의 해커 부대의 달인데 그날에 창설됐습니다. 문수동에서 사이버 부대가 처음으로 창설된 날이죠. 걔네들이 뭐 그러네요. 예, 제일 초기는 한 1000명 정도로 이제 구성해서 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컴퓨터도 보급이 많이 안 됐을 시절인데 이제 작정하고 이게 온다라고 누군가가 이제 땅하고 간 거지. 사실 98년도면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이제 뭐 팬카페 조금 생기고 그게 막 시작했어요. 랩탑이라 불리는 노트북이 그렇게 상용화가 많이 안 됐었고 데스크탑이라는 것이 이제 정말 몇몇 회사들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던 거죠. 맞아요. 98년도면 사람들 엄청 많이 굶어 죽을 때거든요. 근데 사람들 굶어 죽을 때 자기 정권을 위한 저는 해커들을 뽑아다가 그런 해커 부대를 만들었다는 게 야 진짜 치 떨리네요. 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때 이 해커들 양성하는 교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뭐 어딘가를 뽑혀간대. 그러면 약간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희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좀 모르잖아요. 같다라고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대에 초청받아가지고 네트워크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뭐 눈이 딱 감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입은 군복은 또 일반 군복하고 또 달랐어요. 예. 애들 어깨에 힘 빡짝 들어가는데 걔들이 뭐 여러 기가 갔는데 먼저 1기로 갔던 애들은 벌써 애국에 나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뭐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라이터 이거 괜찮은데 쓰십시오. 그런데 근데 그 부에서 라이터가 참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을 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건데 이거 나 넣어도 되니까 아니 쓰십시오. 우리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근데 애들이 그 당당함. 그러니까 자기는 뭐 국가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막 넘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커 부대는 군부대가 아니지만 부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와 매우 유사한 작전 방식, 전략 구조를 쓰기 때문이에요. 군대는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해커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보세요. 매뉴얼과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할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패턴이 드러난 것을 북한이 모르느냐?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아까 8,100만 달러 현금화해서 털었다고 그랬잖아요. 8,100만 달러를 어디서 납니까 지금? 예전에 꽃게잡이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불법으로. 자, 계산을 해봤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어부 30명이 꽃게잡이 배 3척을 타고 아주 숙련된 방식으로 꽃게잡이를 나가면 97.5년을 일해야 8,1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거 관둘 수 없고 패턴이 드러난 이상 기회는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해커 용사들이니까 제자들이 어깨에 힘을 빡 주고 그렇게 다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해커들이 아주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나 하면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문수거리라고 있습니다. 이 문수거리에 이 해커들을 위한 아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가는 게 굉장히 호랍니다. 영리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열차에 타도 이 사람들을 위한 우대 칸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발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해커로 활동할 때에는 해킹을 통해서 번 많은 상당수의 자금을 물론 당에다 상납하는 자금으로 바치지만 바치고 나머지 돈은 인센티브로 자기가 가져요. 하다 나니까 체류비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야 탈북을 안 하지. 예, 그래야 탈북을 또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귀국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예, 거기서 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혜택으로 보는 게 또 뭐냐면 본인들이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5년 내지 10년 동안 계속 그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지금 현재 뭐 돈을 해킹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지금 상납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본인이 도입 같다고 하게 되면 안 돼라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받는 혜택도 좀 짭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사님 지금 표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대사보단 해커를 할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 있어요. 하신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커인 경우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MZ 세대들이 제일 그 로망으로 그러니까 제일 바라보는 그 직업이 바로 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출신 성분이 좀 나쁘다고 할지라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그런 혜택들이 자기한테 차려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뭐 출신 성분 보면서 뭐 나가는 그 조항이 까다로운 외교관보다는 이 해커를 택하는 편이 범위가 넓으니까 좋죠. 그 예전에 핵 개발자인데 엄청 천재죠. 그 이제 뽑혀 올라가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ICBM을 개발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누가 이걸 다 개발했냐고 쭉쭉쭉 파고 내려가 보니까 그 젊은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김정은이.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가 탈북을 해가지고 출신 성분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입당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한 인재가 얼마나 귀했으면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간부들 다 보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입당 보증인은 내가 될 거다. 김정은이
북한이 입당 보증해갖고 바로 그걸 해줘? 해줬어요. 실제로. 그때 막 그 군인들 업고 돌아다닐 때 그때 그 이벤트로 한 사람이 그 실제 했던 그 걔도 뭐 해커 능가하는 그 정도의 컴퓨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화손 입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화손 입당. 화손 입당이라는 게 뭐냐면 대체로 입당할 때는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후보당 기간에 2년이면 2년 동안에 그 어떤 그 교람도 범하지 않고 당에 충실하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화손 입당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정당으로 입당시켜주는 거예요. 예. 근데 입당 보증이 김정은이야. 자, 이 북한 해커들이 받는 특권들 중에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특권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에 살 수 있다. 사실 이제 해외여행에 자유롭지 못하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해외를 나간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꿈이 될 텐데 맞아요. 그렇다면 유 대사님도 이제 해외에서 북한의 그 외교관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외교관 생활을 하시면서 외국에서 직접 해커들 이렇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맞죠. 예, 제가 쿠웨이트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제 쿠웨이트가 전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을 겸임해서 봅니다. 하다 나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뭐 두바이라든가 이런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IT 업계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두바이에 있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19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명이 도대체 뭘 하나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종찰 총국에서 파견된 해커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체로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뭐 중동 이쪽에 군부지를 옮겨가면서 이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눈여겨본 게 뭐냐면 해커로 해서 해커들이 이제 그 가상화폐를 탈취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로 탈취하게 되면 그걸 또 현금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세탁소. 예, 우리가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신문 FBI에서 현상금을 걸었던 심현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광선은행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아까처럼 수많은 그 전자지갑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쭉 그 가상화폐를 세탁을 합니다. 돈 세탁. 예,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운익시키는 방법도 완전히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뭐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와, 솔직히 무슨 1조 8천억, 2조를 어떻게 돈 세탁을 해. 카지노 가서 바꾸는 것도 이분 쓰고 정보 당국 다 있어요. 그 나라에. 사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조를 딱 자 저 2조 있으니까 2조 내놔 이렇게 한 방에 바꾸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 지갑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금액을 조금씩 빼서 현금화를 시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런 작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뭐 국제적인 범죄 집단들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누군가 또 있어야겠네. 아무래도 그게 조금 검은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처리하고 현금을 직접 줄 수 있는 조직이라면 사실 범죄 조직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쪽에서 훔칠 건 막 인수가 교환하면서 많죠. 세탁을 해버리는. 네. 아, 그런 집단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있겠네. 예, 아니, 사실 이 북한 해커는 이제 암흑 속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담하게 해외 그 기업의 취업까지 나선다고 하는데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Hello, I'm Nomura from Japan. I'm senior full-stack web and mobile application developer with 7 years of experience. I have developed my communication skills from working directly with senior managers, which means I am well prepared to work on required position remotely. 같은 사람인데 지금 계속 다른 거예요. 수가. 여러 가지 프로필이 있구나.
지금 전 세계 최고의 IT 국가는 뭐 우리나라도 뛰어나지만 당연히 미국이에요. 미국 가운데서도 어디냐?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이거든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IT 기업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 다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2022년도 경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IT 업체에 FBI가 전화를 합니다. 뚜루룩 큰일 났다고. 지금 아무개 그 연구원이 있지 않느냐? 내가 고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이라고. 그럼 사장이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FBI한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정규 절차, 고용 절차 다 거친 중국 출신 엔지니어다. 아니라고 다 지금 그 이력서고 뭐 다 조작해가지고 지금 그 가짜 취업을 한 북한 공작원이다. 이러면 정말 그때는 FBI 말을 듣고 사장님이 I'm sorry 하고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실력은 굉장히 좋았는데. 해고하려니까 정말 아깝다. 할 정도로 북한 해커들의 실력이 뛰어났다 이거죠. 실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사장이 이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혜가 많다 보니까 인재들이 몰리고 또 이 사람들한테는 돈을 국가에서 뜯는 것도 덜 뜯고 얘가 갖게 해줘.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이 인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커 출신을요, 이만갑 지금 14년 넘어갔는데 처음 배워 거의. 북한에서 뭐 그렇게 위험하게 탈북할 때고 총 빗발이 날아치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거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뭐 벌어먹고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북한 사이버 부대 우리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간헐적으로 이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전혀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그 파악한 데에 의하면 점점 여기에 사이버 부대의 그 관계자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 사이버 부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대 하나 있다 이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어떤 전문화된 부대로 더 발족하고 분화됩니다. 네. 그게 이제 180부대라고 하는 거 있고 91부대가 있는데 세 개죠. 121, 180부대, 91부대. 180부대가 뭐냐 하면 전문 국제 금융 절취하는 이 부대이고요. 91부대는 뭐 하는가? 핵이나 미사일, 아까 말했던 비대칭 전력을 북한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첨단의 기술을 훔쳐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힘에 대해서 한 이야기인데 아까 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라자루스, 그다음 뭐 김숙희, 예, 안다리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추적하는 그 수사기관들에서 붙인 이름이고 북한의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란봉 팀. 그러니까 을밀대 이래서 북한의 어떤 지명이나 특수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정겨운 이름으로.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밖에서 이제 북한 해킹 그룹의 이름을 붙인 거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정겨운 이름들. 지명으로. 모란봉, 을밀대를 쓴다는 게 상 흥미로운데 그때 아마 이제 김은광 선생님이 북한 내부에서 USB를 하나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북한 해커 그룹의 어떤 규모 조직도가 담겨 있는 USB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걸 딱 컴퓨터에 껴봤는데 웬 중국의 명산 그림이 딱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코드명을 입력했더니 북한 해커 애들이 숨겨놨던 이 조직도가 딱 노출이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제 그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스테가노그래피라는 수법은 스테가노스, 그러니까 숨겨놓다라는 이 그리스어와 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글씨를 쓰다 그래서 숨겨 써다라는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복잡한,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림 속에 뭔가 실제 원하는 조직도나 그래픽을 숨겨놓거나 그런 방식인데 제가 간첩단 취재를 많이 했잖아요. 최근에 검거된 간첩단이 스테가노그래피를 통해서 북한한테 지령을 받은 지령문을 제가 입수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간첩단이 잡혀요? 잡혀요. 엊그저께 잡혔고 지금 재판 중이에요. 활동은 해요? 활동 그리고 안 할 텐데. 1심, 2심에서도 최근에 징역 5년, 10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국내 간첩단이 북한으로부터 최근에 받은 지령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했는데 우리 국정원 정보당국 그 관계자가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지령문이야? 봤는데 당최 의미 없는 말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성킴 안경은 까매, 진중권 교수님은 뭐 머리가 곱슬이야. 쭉 의미 없는 말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당최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북한의 그 지령문이 숨겨져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독한 지령문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해독한 지령문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북한 공작원과 몇 시에 접촉을 하고 그때 새롭게 포섭했다라는 사람 누굴 데려오라. 전혀 다른 말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 글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기술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독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령문을 이메일을 통해서 의미 없는 걸 받고 스테가노그래피 해독 프로그램을 USB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USB를 꽂고 북한이 보낸 이메일이나 북한이 보낸 유튜브 사이트 댓글 이런 거를 긁어서 넣으면 이 USB에 담겨있는 스테가노그래피 해독 프로그램은 진짜 지령문이 빵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국내 간첩은 북한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 보고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를 포섭했고 우리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며칠 뒤에 큰 뭐 회합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보고문을 해요. 그리고 그걸 USB에 담겨있는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의미 없는 텍스트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혜사 우리 나라는 새. 그럼 이걸 약속된 이메일로 보내도 제3자나 아니면 정보기관이 언뜻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이메일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정보기관이 이메일을 통해서 스테가노그래피로 암호화된 지령문을 주고받는 건 우리가 다 잡아내요.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에는 이런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해커들이 되게 많거든요. 누적된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김원광 선생님 같은 분들이 탈북해서 우리에게 제공해둔 정보도 있고 우리나라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돈 주고 개발한 장비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 간첩단이 어떻게 이걸 쓰냐면 일본 야마하 오토바이 사용 설명 영상 댓글창을 북한하고 국내에 있는 간첩단이 이 암호화된 소통 매체로 사용했던 게 실제 검거돼서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로 인정받았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북한 해킹이 돈 빼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암약하고 있는 간첩단들이 아직도 있고 아직 재판 중인 사건도 있고 제가 아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비밀 지하 조직도 많아요. 이렇게 국내에 있는 간첩단을 운용하는데도 해커들을 북한은 활용합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숨기는 거잖아요. 매체에다가. 이런 걸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성 파일에도 이게 그냥 정상적인 노래인 줄 알았는데 주파수 대역을 이제 다르게 필터링을 걸면 원하던 이제 음성 파일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 이게 예전에 그 2001년 9.11 테러 때 오사마 빌라덴이 그 모나리자에다가 그 비행기 도면을 숨겨서 알카에다 조직에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이 스테가노그래피를 디지털에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크게 알려졌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3년도 안 돼서 이제 북한이 똑같이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